그 아이는 제 신고 2번 뒤에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 담임이었고 사흘째 결석하자 바로 신고했습니다. 현장 확인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나중엔 기록마다 다르게 남았습니다. 왜 제 신고 2번이 한 줄로 닫혔는지 그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애자리는 사흘째 비어 있었고 보호자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들과 있다니 더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저는 제 신고가 아이보다 먼저 다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 이미 종결됐으니 더 키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종결 근거부터 다시 물고 늘어졌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다시 출석부를 폈습니다. 사흘째 비어있는 그 아이 이름 옆에 결석 표시가 늘어날수록 아까들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라는 말만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보호자 번호를 또 눌렀지만 이번에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한 번 확인했고 끝났다는 통보를 들었는데도 정작 아이는 학교에 없고 보호자와도 연결되지 않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부터 다시 붙잡았습니다. 아이가 사흘째 학교에 오지 않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며 학교가 알고 있는 이유는 아직 없다고요. 끝났다는 말보다 확인되지 않은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전 현장 확인 후 종결 통보를 받았지만 교실 상황도 보호자 연락 상태도 그대로라고. 이번에는 같은 결론만 반복하지 말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같이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재접수하시는 거군요. 요청 내용은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같은 판단이 나오면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선생님 우려와 별개로 판단은 확인된 내용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사흘째 학교에 안 왔고 보호자 전화가 계속 꺼져 있으며 제가 물은 이유에 대한 답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셋을 빼고 종결하지 말아달라고요. 선생님, 애들은 제가 데리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저도 버티기 힘든데 학교에서 계속 전화 오고 일이 커지면 더 곤란해져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넘어가 달라는 말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왜 사흘째 학교에 못 오는지보다 왜 더 묻느냐는 말이 먼저 나오면 저는 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만 조용해지라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통화가 끊기자마자 교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수업 준비를 하는데 그의 자리만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확인했다는데 학교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여전히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장면뿐이었습니다. 재확인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들과 같이 있었고 즉시 위험 징후로 볼 만한 상황은 현장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특이사항 없음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같은 문장을 2번 들으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 번이면 놓쳤다고 할 수 있어도 2번 똑같이 다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너무 빨리 끝난 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문장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나온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첫 번째도 특이사항 없음, 두 번째도 특이사항 없음, 그 뒤엔 아무 설명도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안부가 아니라 종결의 근거를 묻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괜찮으냐를 묻지 않고 누가 무엇을 보고 종결했느냐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2번 다 같은 결론이 나왔다면 적어도 2번 다 어떤 기준이 붙었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현장 판단은 현장에서 확인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통화에서 세부 내용을 모두 듣기는 어렵고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번 신고한 사람에게 같은 종결 멘트만 남기고
무엇이 근거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하시면 저는 더 물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필요한 건 안심이 아니라 종결의 근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날짜와 시간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온 날짜, 제가 보호자에게 전화를 건 시간, 첫 신고를 넣은 시각, 두 번째로 다시 전화한 순서까지요. 이번에는 제 불안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그대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필요한 문의는 정식 절차로 남기셔야 확인 가능한 범위가 정리됩니다. 현재 통화에서 현장 보고 세부를 전부 설명드리긴 어렵고 판단 자체는 이미 종결 상태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종결 상태라는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없고 보호자와 연결도 안 되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도 줄지 않았는데 사건만 먼저 닫혀 있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그 말부터 다시 열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 더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만 더 몰리잖아요. 애들 데리고 있는 건 저니까 밖에서 더 문제 삼지 말고 역에서 멈춰주세요. 이상하게도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왜 학교에 못 왔는지보다 왜 제가 계속 묻느냐는 말부터 나왔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사건이 아이를 확인하는 일과 누가 신호를 닫고 있는지를 따지는 일로 나뉘어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도 더 문제를 키우시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2차례 확인이 끝났고 저희 입장은 같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도 결과가 달라지긴 어렵습니다. 결과가 안 달라진다는 말 말고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달라는 겁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근거를 확인하겠다고 다시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책임 있는 쪽으로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세부 판단자를 특정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계속 같은 취지로 문의하신다면 이 요청이 공식 문의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상금 라인으로 취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아까까지는 끝났다고만 하던 쪽에서 이제는 요청을 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말 바뀜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닫힌 문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결국 재신고 2번은 같은 한 줄로만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남길 요청은 막연한 재확인이 아니라 2차례 종결의 근거와 판단 주체를 확인해달라는 공식 요구라고요. 좋습니다. 그 요청 남겨주세요. 2번이나 특이상함 없음으로 닫은 근거가 무엇인지, 누가 확인했고 누가 그렇게 정리했는지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끝났냐를 묻지 않고 왜 끝났다고 적었는지를 묻겠다고요. 선생님 요청 취지는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판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차례 종결 근거 확인 요청으로 접수에 남기는 건 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신지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사흘째 학교에 오지 않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도 왜 2번 다 같은 종결이 나왔는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그 문장부터 확인하고 싶다고요. 저는 제 이름으로 남겨도 좋다고 했습니다. 2번 신고한 담임이 왜 같은 종결을 받았는지 그 질문부터 공식 기록으로 남겨달라고요. 이번에는 통화에서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누가 봐도 지워지지 않는 문장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은 항목도 바로 불러줬습니다. 첫 신고와 2번째 신고가 각각 누구에게 접수됐는지, 2번의 현장 확인에서 무엇을 보고 같은 결론을 냈는지, 그리고 왜 학교에는 그 근거가 한 줄도 설명되지 않았는지부터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요청하신 확인 항목은 접수 내용에 포함해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세부 답변을 바로 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께서 무엇을 문제 삼고 계신지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확인은 절차에 따라 답변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처음으로 통화가 그냥 공중에서 흩어지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묻는 질문이 이번에는 누군가의 책상 위에 문장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요청은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판단이 바로 뒤집힌다고 보장드릴 수는 없고 추가 문의는 정식 경로로 진행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결과 통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는 말부터 믿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같은 종결 문장이 2번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다음에 물어야 할 건 분명했습니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은 그 한 줄의 근거부터 다시 캐묻는 일이요. 아이를 당장 확인하지 못한다는 불안은 그대로였지만 그 불안만 붙잡고 있으면 또 같은 말로 다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안 왔는지만이 아니라 제 신고가 왜 같은 방식으로 끝났는지도 함께 묻기로요. 그날 이후 제 목표는 막연히 다시 봐달라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2번의 신고가 어떤 문장으로 닫혔는지, 그 문장에 어떤 기준이 붙었는지, 그걸 책임 있는 사람 입으로 확인받는 일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뒤를 끝까지 파고들 생각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제야 제 머릿속이 오리려 정리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는 계속할 일이었지만 지금 당장 제가 붙잡아야 할 건 2번의 종결을 가능하게 만든 문장과 기준이라는 게 더 또렷해졌으니까요. 안내드린 대로 추가 문의는 정식 경로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는 입장은 유지되며 선생님 요청 사항은 전달 가능한 범위에서 상급 라인에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종결이라는 말은 2번이나 찍혀 있었고 이제 남은 건 그 2줄이 무엇을 근거로 적혔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못 박았습니다. 다음 연락은 부탁이 아니라 확인 근거 요구가 될 거라고요. 2번 닫힌 그 문장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누가 왜 그 문장을 적었는지부터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식 경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끝났냐 아니냐를 묻지 않겠습니다. 왜 끝났다고 적었는지 그 근거부터 다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결이 2번 나온 이유를 책임 있는 쪽 입으로 직접 듣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전화를 걸자마자 끝났냐는 말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2번 다 특이사항 없음으로 닫았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했고 왜 같은 종결 문장을 학교에 남겼는지 그 근거부터 달라고 바로 잘라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청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미 현장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 통화에서 세부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정식 문의로 남겨주셔야 확인 가능한 범위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정식 문의로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건 전체를 다시 쓰자는 게 아니라 2차례 종결의 근거만 확인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를 왜 못 찾았는지보다 먼저 왜 그렇게 빨리 끝났다고 적었는지를 묻겠다고요. 요청은 접수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신고 접수 시각, 현장 확인 시각, 학교에 전달된 종결 문구, 판단 근거까지 항목별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게 감정이 아니라 항목이라는 걸 상대도 인정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첫 신고를 넣은 시간과 2번째 신고를 다시 넣은 시간, 그리고 학교가 들은 2번의 종결 멘트를 순서대로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통보 때는 현장 확인을 마쳤다고 했고 2번째는 같은 판단이 반복됐다고 했는데 정작 학교가 들은 설명엔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거의 없었다고요. 같은 종결이면 적어도 같은 근거라도 들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접수 시간과 처리 단계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세부는 담당 보고에 따르기 때문에 지금 즉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 요청 항목으로 같이 남기겠습니다. 저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확인 요청 항목으로 남긴다는 건 지금 제가 말한 차이가 실제로 확인해 볼 문제라는 삘 아니냐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끝난 일이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확인해보겠다고 하시니 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그 얘기하세요?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기록이다 뭐다 하시면 저만 더 몰립니다. 애들 데리고 있는 건 저였으니까 밖으로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끝내주세요. 저는 또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왜 학교에 못 왔는지보다 왜 제가 계속 묻느냐는 말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보호자도 기관도 이상하게 다들 설명보다 멈추라는 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남겨둔 제 통화 메모 2장을 다시 나란히 놨습니다. 첫 신고 뒤 들은 말과 두 번째 신고 뒤 들은 말은 결론은 같았는데 처리 흐름과 설명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같은 특이 상황 없음인데 첫 번째는 확인을 끝냈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냥 같은 판단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바로 다시 들이밀었습니다. 첫 신고 때 현장 확인을 마쳤다고 했다면 그 시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두 번째도 같은 판단이라면 무엇이 같았는지 적어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까지 간 길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분은 통화 기록과 접수 기록을 같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전달 과정 차이일 수도 있고 처리 단계 표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시점이 안 맞는다면 그 부분도 포함해 확인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달 과정 차이일 수도 있다는 말과 처리 단계 표기 차이일 수도 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였거든요. 하나는 학교가 잘못 들었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지금 그 둘 중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자고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우선 확인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접수 시각과 현장 확인 시각의 흐름. 둘째, 학교에 전달된 종결 문구와 세부 설명의 차이. 셋째, 동일 종결 판단의 근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세 부분은 기록상 바로 대조가 가능합니다. 저는 제 메모를 다시 읽어줬습니다. 첫 통보는 현장 확인을 마쳤다고 했는데 제가 적어둔 시간대로면 접수 직후 너무 빨랐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판단이라 했지만 학교에 전달된 설명은 첫 번째보다 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시각 차이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접수 기록과 통화 기록, 담당 보고를 같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부터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끝난 일이라고 하던 사안에서 이제는 시각 차이와 설명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일치 조각을 붙잡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번 닫힌 문장은 같았는데 그 문장까지 가는 길이 서로 달랐습니다. 저는 바로 그 길을 다시 열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확인했고 왜 학교엔 같은 결과만 남겼는지부터 다시 보자고요.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정리해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판단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불일치 여부와 근거 확인 요청이 접수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확인은 정식 절차에 따라 답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도 다시 잘라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판단 변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로 2번 종결했는지를 묻는 거라고요. 결과를 바꾸기 전에 먼저 결과를 만든 문장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여기까지만 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문의하고 기록 남기시면 저만 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애들 일은 제가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밖에서 더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서 더 확신했습니다. 다들 이유보다 종결을 먼저 지키고 있었습니다. 설명보다 멈추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저는 더 이상 설득으로 풀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붙드는 대신 종결 문장을 흔드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상급 쪽에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막연한 민원이 아니라 2번의 종결이 같은 말로 닫혔는데 학교가 들은 설명과 처리 흐름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요. 이건 제 기분이 아니라 기록 사이의 차이고 그래서 더는 전화 한 통으로 덮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요청은 그렇게 정리해 접수하겠습니다. 동일 종결 문구가 반복됐는데 세부 설명과 처리 흐름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실제 기록상 불일치인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남기겠습니다. 이 요청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붙잡은 게 그냥 찝찝한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불일치가 되어버린 순간 같았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질문이 이번에는 문장으로 살아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찜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첫 통보는 확인을 끝냈다고 했고 두 번째는 같은 판단이라고만 했는데 둘 다 학조에 남은 건 특이사항 없다는 한 줄뿐이었다고요. 같은 결과라면 같은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선생님 지적처럼 학교에 전달된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판단과 전달 문구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담당 보고와 통화 기록을 같이 대조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상급 라인에 전달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상대가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까진 끝났다고만 하더니 이제는 전달 문구와 현장 판단 사이의 차이를 따로 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바로 그 갈라진 틈을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단순 민원으로 닫을 사안은 아닙니다. 동일한 종결 문구가 반복됐는데 전달 문구와 처리 흐름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오인인지 실제 기록 불일치인지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그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분명하게 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누가 그 차이를 설명할 건지부터 정해달라고요. 저는 더는 전달받는 쪽으로만 남아있지 않겠다고 직접 듣고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생님, 확인 요청이 접수된다고 해서 바로 결론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현재 판단은 유지됩니다. 이후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답변이 정리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과를 먼저 요구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왜 같은 문장으로 닫혔는지, 왜 학교가 들은 설명이 서로 달랐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누가 책임지고 설명할 건지부터 확인받겠다고 했습니다. 제 목표는 그때부터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를 확인해달라는 요구와 두 번의 종결을 만든 문장을 확인하는 요구를 분리해서 가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붙잡아야 할 건 뒤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건을 닫은 문장부터 열어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같은 취지로 문의하신다면 상급 라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 역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바로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상급 라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다음엔 전화로 같은 멘트만 드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의 종결 문장을 그대로 들고 제 앞에서 다시 설명받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요청 항목은 모두 포함해 남기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해당 내용이 대면 또는 공식 답변 형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접수 단계지만 선생님이 지적하신 차이 자체는 확인 대상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두 번 닫힌 문장이 처음으로 확인 대상이 됐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 불일치 조각을 들고 직접 마주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적혔는지부터 듣게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전화로 안 끝내겠습니다. 두 번의 종결 문장을 그대로 들고 누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닫았는지 제 앞에서 다시 말하게 만들겠습니다. 끝난 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의 근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화로만 묻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두 번의 종결 문장을 적어둔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오늘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듣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요청이 접수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이미 현장 판단은 종료된 사안이고
지금 이 자리도 결론을 다시 뒤집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확인부터 하죠. 첫 신고 뒤엔 현장 확인을 마쳤다고 했고, 두 번째는 같은 판단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남은 건 둘 다 특이사항 없다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확인할 건 명확합니다. 첫째, 접수 시각과 현장 확인 시각. 둘째, 학교에 전달된 종결 문구와 세부 설명. 셋째, 두 차례 종결의 판단 근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현장에선 즉시 위험 징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현장에서 강제 개입으로 넘어갈 만큼의 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결 문구가 같았던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현장 확인을 끝냈다고 바로 통보하셨습니다. 제가 적어둔 시간대로면 접수 직후 너무 빨랐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판단이라면서도 학교에는 더 짧고 빈 설명만 들어왔고요. 같은 결론이면 같은 과정이어야 하는데 왜 길이 이렇게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전달 과정에서 표현 차이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 받아 적는 과정에서 요약됐을 가능성도 있고 담당자마다 설명 방식이 조금 달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자체는 같았다는 점이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학교가 다르게 들었을 수 있다는 말과 담당자 설명 방식이 달랐을 수 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는 전달 문제고 다른 하나는 실제 처리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그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분명히 하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달 과정 차이인지 실제 기록이나 처리 단계 차이인지가 먼저 갈려야 합니다. 그 구분이 안 되면 동일 종결 판단이라는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담당 쪽에서는 지금 어느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로선 둘 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록 확인 전까지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생님 지적처럼 학교에 전달된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까지는 끝난 일이라고만 하더니 이제는 설명이 충분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끝났다고 잦았던 사안에서 이제는 따로 볼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신 거니까요. 그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제 예민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첫 통보 때는 현장 확인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판단입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엔 무엇이 같았는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과가 아니라 그 빈칸이 문제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동일 종결 판단이라고 해서 세부 설명이 반드시 같은 길이로 전달되진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 말씀처럼 무엇이 같았는지 설명되지 않았다면 학교 입장에선 납득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저는 그 인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납득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말은 결국 학교가 들어야 할 설명이 빠졌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두 번의 종결이 같은 문장으로 닫혔는데 그 문장 뒤 설명이 비어 있었다면 그건 단순 전달 실수로만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판단 근거의 흐름을 직접 보겠습니다. 첫 신고를 누가 접수했고 누가 현장 확인 결과를 학교 쪽으로 전달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역시 같은 라인에서 처리된 게 맞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책임 라인을 확인해야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부 담당 이름을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팀 단위로 처리된 부분도 있고 현장 확인과 통보가 동일 인물로만 움직인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기록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닐 수 있다면 더더욱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나눠서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두 번 다 같은 문장을 학교에 보냈는데 정작 누가 그 문장을 책임지는지는 아직도 흐리게 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여기까지 하셔야겠어요. 더 커지면 결국 저만 더 몰리고 애들도 더 힘들어집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이렇게까지 기록 따지고 사람 찾으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 말이 제 등을 더 밀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요? 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면서 왜 다들 설명은 피하고 왜 멈추라는 말만 먼저 하느냐고요. 이유보다 친복을 지키려는 말이 더 많아질수록 저는 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하시면 오히려 확인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판단은 유지되고 있고 지금 필요한 건 차분한 확인이지 누가 누구를 몰아붙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감정이 앞서면 사실관계 정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바로 그 말을 기록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 질문은 접수 시각, 현장 확인 시각, 통보 문구 차이 같은 사실 항목인데 거기에 감정이 앞선다고 덮으려드는 건 결국 같은 방식의 닫기라고요. 저는 차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2번 닫힌 문장을 다시 열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 태도가 아니라 재기변 차이의 실제 여부입니다. 시각 차이, 통보 차이, 책임 라인 불명확성은 확인 대상이고 지금 시점에서 이미 끝난 일이라며 접을 사안은 아닙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절차 준행 필요성까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최초 판단 자체가 모두 잘못됐다고 전제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현장에선 실제로 급박한 징후가 안 보였을 수 있고 그 위에서 설명이나 전달이 충분치 않았던 문제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더 분명해졌네요. 지금 말씀은 판단 자체는 맞았을 수 있지만 설명과 전달엔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까는 끝난 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말바뀜이야말로 왜 이 사안을 다시 봐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말바꿈이라기보다는 확인 범위를 나누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지적처럼 동일 종결 문구가 반복된 상황에서 설명 누락이나 전달 차이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문제 삼으신다면 저희도 자료를 맞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짜 금이 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끝난 일이라고만 버티던 쪽이 이제는 자료를 맞춰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전화가 아니라 대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동일 종결 문구가 2차례 반복됐고 학교가 받은 세부 설명은 서로 달랐으며 접수 시각과 현장 확인 흐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 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특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공식 확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 정리가 오히려 더 싸늘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막연한 이상함이 아니라 실제로 줄 맞춰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셋이 이미 눈앞에 놓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핑계를 스스로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가 곧바로 징계나 수사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차이와 흐름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후 판단은 추가 확인 내용에 따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과를 지금 당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엔 같은 말을 전화로 또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번의 종결 문장을 그대로 들고 그 문장을 만든 사람 앞에서 왜 그렇게 적혔는지 직접 듣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청대로 다음 단계는 대면 또는 공식 답변 형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동일 종결 문구의 반복과 설명 차이에 대한 확인은 여기서 끝낼 수 없고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접수는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밀었습니다.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면 다음엔 누가 설명할 건지부터 정해달라고요. 더는 익명처럼 움직이는 문장 뒤에 숨지 말고 누가 접수했고 누가 통보했고 누가 같은 판단을 반복했는지 제 앞에서 나눠 말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 확인 뒤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책임 라인 특정 요구 역시 접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기된 차이들이 확인된다면 설명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못 들었다 해도 다음 단계에선 설명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거니까요.
이제는 같은 문장을 누가 책임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날 차례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제기된 사항은 재확인 요청 수준이 아니라 동일 종결 판단 과정의 차이와 설명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올리겠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책임 라인 특정과 추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처음으로 몸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건 그냥 찝찝함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지고 설명해야 하는 공식 사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멈추면 오히려 제가 2번 닫힌 문장을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에는 전화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2번의 종결 문장을 그대로 들고 누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닫았는지 제 앞에서 다시 말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기록과 다르면 그때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요청은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관련 기록 대조와 함께 설명 주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공식 대면, 추가 조사, 책임 라인 특정이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접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도 물어보는 방식부터 바꾸겠습니다. 끝난 일이냐고 묻지 않고 누가 왜 그 문장을 적었는지부터 제 앞에서 답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같은 종결 문장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만든 사람을 직접 마주볼 차례였습니다. 선생님, 확인 결과가 정리됐습니다. 2차례 종결 처리 과정에서 책임이 확인된 담당자에 대해 공식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내부 징계와 별도로 수사 전환까지 진행됐고 관련 책임자는 결국 구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그 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구속이라고요? 정말 그 2번의 종결을 만든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냐고, 누구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부터 또렷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종결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학교에 전달된 설명도 축소, 누락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접수 시각과 확인 흐름, 통보 문구 차이, 설명 책임 불명확성이 함께 문제로 인정됐고 그 결과 책임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끝난 일이라고만 하던 문장이 이제는 책임이 확인됐다는 공식 통보로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2번이나 다쳤던 그 문장이 결국 누군가의 책임으로 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첫 신고와 2번째 신고 모두 같은 종결 문구로 처리됐지만 실제 확인 흐름과 전달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채 사건을 닫은 점이 중대하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단순 전달 미흡이 아니라 책임 귀속 사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종결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확인도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닫힌 문장으로 덮어버린 과정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냐고요. 제 질문은 이제 억울함이 아니라 공식 확인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2차례 구조 신호를 받은 뒤에도 종결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적용됐고 그 뒤 학교에 전달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확인되면서 징계와 수사 전환이 함께 이뤄진 겁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공식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뿐입니다. 당시 판단과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됐고 저희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는 끝난 일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늦게 들린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는 제 앞에서 끝났다고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더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엔 누가 책임지는지도 없이 문장이 먼저 닫히진 않았습니다. 공식 문구도 전달드리겠습니다. 2차례 신고 처리 과정에서 확인 기준 적용과 설명 의무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관련 사실 축소 및 부적절한 종결 처리 책임이 인정되어 해당 책임자에 대해 징계 및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예전엔 특이사항 없다는 한 줄만 남았는데 이제는 책임이 인정됐다는 문장이 공식으로 남고 있었습니다.
두 번 닫힌 문장 뒤에 숨어 있던 게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발 방지 조치도 같이 확정됐습니다. 학교 측 신고가 접수된 경우 종결 판단 근거를 최소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전달되는 통보 문구와 세부 설명이 분리되지 않게 표준화 절차를 다시 손보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 대목에서 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처분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다시는 같은 식으로 다치지 않게 문장이 바뀐다는 게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적어도 다음 신고는 끝났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진 않을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또한 동일 사안 재접수 시 1차 종결 판단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시간 흐름과 전달 내역을 재검토하는 절차도 보완됩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지점, 같은 문장을 반복해 닫는 방식이 더는 그대로 용인되지 않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두 번의 신고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말이 과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 너무 쉽게 닫았던 거였다는 걸 이제는 공식 문장으로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예민한 사람처럼 몰던 말들도 같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반복 종결에 문제의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문제로 판단됐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냥 민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길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요한 건 나와 있었으니까요. 두 번 종결된 문장이 잘못 없었다고 우기던 흐름이 이제는 공식 처분과 재발 방지 조치까지 나왔다는 사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책임 귀속도 정리됐습니다. 현장 판단을 닫은 라인, 학교 통보를 축약한 라인, 재접수 이후 같은 종결을 반복한 라인에 대해 각각 확인이 이루어졌고 그중 핵심 책임자는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단순 경고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자 지난 통화들이 한꺼번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끝났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더 키우지 마세요. 그 짧은 말들이 이제는 전부 누가 책임졌는지 분리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장마다 얼굴이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반복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차이가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접수 시각, 설명 차이, 동일 종결민구 반복이라는 새 항목이 끝까지 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번 결과는 그 확인의 연장선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영웅담처럼 듣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기보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확인됐어야 할 일이 너무 늦게 확인됐다는 뜻이 더 컸으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이번엔 누구도 그냥 넘어가자로 닫진 못했습니다. 공식 통보는 여기까지고 후속 답변서에도 같은 취지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동일 종결 판단의 반복, 설명 누락, 책임 라인 불명확성이 확인되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재발 방지 조치가 병행된다. 이 구조로 남게 됩니다. 저는 그 답변서라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문장 하나가 사람을 닫았는데 이번에는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책임을 열고 있었으니까요. 종이가 이렇게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실감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다 지나간 뒤에야 이렇게 커진 게 저한테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때 다들 조금만 더 붙들었으면 됐을 일을 이제는 누구도 없던 일처럼 말할 수 없게 됐네요. 저는 그 말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남겨야 했습니다. 적어도 다음엔 누군가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문장이 정말 맞는지부터 확인되게요. 선생님이 원하시면 처분과 재발 방지 조치가 정리된 공식 문안도 공유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선 향후 유사 사례 접수 시 어떤 방식으로 확인 문구와 근거를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번 일은 종결로 닫는 방식 자체를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 안내를 듣고서야 아주 조금 숨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다시 교실로 데려올 순 없지만 적어도 2번이나 보냈던 구조 신호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묻히지는 않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제가 끝까지 붙든 마지막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누군가의 감정만 달래기 위한 답이 아닙니다. 2차례 신고가 어떻게 같은 문장으로 축소됐는지, 그 과정이 실제로 문제였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처분과 제도 보완이 함께 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찾고 싶어서 붙든 일이 결국 문장을 확인하고 책임을 확인하는 싸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기도 했지만 적어도 헛걸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더는 드릴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공식 결과는 확인됐고 저희도 그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식의 종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 역시 받아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엔 받아들이는 걸로 끝내지 말고 처음부터 설명하는 쪽이어야 한다고요. 신고한 사람이 2번이나 같은 한 줄만 듣게 만드는 구조가 다시 나오면 그때는 또 다른 아이가 같은 자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 지적까지 함께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식 처분으로 끝나는 동시에 이후 신고 처리와 학교 통보 방식까지 다시 손보는 기준 사례로 남게 됩니다. 정사는 여기서 마치되 문장은 바뀐 채로 남게 될 겁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앉은 자세를 풀었습니다. 누군가 벌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이제는 그 벌이 왜 나왔는지가 문장으로 남는다는 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로 끝나진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의 자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만큼은 어떤 공식 통보로도 가볍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길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값이 치러졌다는 사실과 너무 늦었다는 사실은 같이 남아야 했으니까요. 다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2번이나 보냈던 신호는 더 이상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한 줄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닫았는지, 왜 닫았는지, 그 결과 무엇이 바뀌는지까지 끝내 남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로 이 일을 닫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더 미워하는 쪽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문장이 먼저 닫히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요. 아이를 못 지킨 사실은 그대로 남겠지만 적어도 신호를 묻힌 채 끝났다고 말하는 일만은 이제 없게 됐습니다. 결국 제가 끝까지 붙든 건 대단한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가 들었던 2번의 문장이 정말 맞았는지 아니면 누군가 너무 쉽게 닫아버린 말이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은 공식 문장으로 남았습니다.